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중국의 친강 외교부장이 제거됐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실은 이제 대표님이 지난주에 친강의 어떤 불륜설 그거와 관련해서 중국의 이제 군 수뇌부 또는 이제 정치 구건이라든가 당 간부들이 얼마나 썩어 빠졌는가 하는 거는 이제 별도로 이제 말씀을 하셨고, 또 다른 기회에 아마 중국 친강 외교장관의 어떤 그 숙청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기다렸다가 다른 정보가 입수되면 좀 종합적으로 하려고 해서 오늘까지 기다렸는데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다만 우리 당의 그 배영준 최고위원님께서 미국에 이제 그 연락통이 있는데 그쪽에서 조금 그보다 좀 상세한 또는 100% 확인은 불가능하지만 그럴듯한 꽤 논리적으로 설득이 되는 그런 뉴스를 저한테 전달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친강 외교부장이 이제 정식으로 날라갔다. 7개월 말입니다. 과거에 이제 중국 대사하다가 본국 들어와서 왕이 뒤를 이어서 지금 외교장관, 외교부장이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우리 태구로 하면 이제 외교장관인데, 이건 아마 최단명한 아마 외교장관일 겁니다. 불명예스럽게 나갔는데, 일단은 그래도 공식적으로 왜 나갔는가, 왜 제거됐는가 일체 이야기를 안 하죠. 형식적으로는 몸이 아프다. 그래 돼서 블링켄 국무장관은 아마 그걸 좀 조롱하는 듯한 투로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내하고 같이 이제 건설적인 대화도 많이 하고 했는데, 중국의 파트너가 몸이 아프다니 참 안타깝다. 빨리 쾌차하기를 바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미국도 알고 있죠. 불륜설이 확실하다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표현을 못하니까, 국무장관으로서는 그렇게 이제 비아냥거렸던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좀 웃기는 게,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과거의 이제 공산권 또 현재 공산권 국가들은 지금 현재 어떤 그 관료 계급 서열보다는 이제 당이 우선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러시아군에 무슨 코미사르 비슷한 그런 존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무 담당하는 장교들 그런 사람들이 군 요직에 이제 포진해 있고 한데 왕위가 더 높죠. 친강보다 정치 국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더 높은데 이미 외교장관을 오랫동안 한 사람이 왕위가 다시 내려와서 친강에 갖고 있던 외교부장직을 인수한다고 하거든요. 이것도 지금 우리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한번 장관을 했던 사람이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갔는데 다시 내려와서 한다? 그런데 아마 정치국은 그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 같고 외교안보를 담당하는, 그러니까 왕위는 이제 모자를 2개 쓴 거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친강 이 사람은 205명으로 구성되는 중앙위원회 중앙위원 자리는 또 그대로 유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도 좀 이상하고, 그다음 또 더더욱 이상한 거는 친강의 어떤 그 불륜설이라든가 이런 걸 일체 부인하면서 아무 어떤 그 입증 자료 같은 것들을 갖다가 발표하지 않았는데, 중국 이제 외무성의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역대 외교장관 이름이 쭉 거명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친강은 빠져 있습니다. 이것도 웃긴 이야기죠. 그게 이제 안 좋은 일로 빠져나갔건 어떤 그 불명예스러운 일로 숙청이 됐건 일단은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 장관직을 유지했다라는 그 기록은 객관적인 거기 때문에 그거는 올려야 되는데 그걸 또 없애버렸다. 이것도 이제 그 공산주의 국가의 전형적인 그런 한 형태가 되겠는데, 그래서 지금 아마 그 불륜설은 아마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상대는 이제 홍콩 피닉스 TV, 봉황, 한자로는 봉황이라고 쓰겠죠. 거기 이제 푸샤오텐이라는 여자인데, 여기는 이제 유부녀고, 친강도 유부남입니다. 근데 동시에 이제 사라졌지 않습니까? 한 달 전쯤에. 근데 지금 아마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것 같고, 그 여자는. 그러다 보니까 그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여자가 노란한 친강 외교부장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죠. 그래서 골방에 데리고 와서 두드려 맞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이후로 아직 전혀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TV나 유튜브에 그 친강을 본 거는 6월 25일경인가? 그때 스리랑카 외교장관, 이런 사람들, 캄보디아던가요? 한두 사람이 어떤 동남아 지역의 외교장관들 접견하고 사라지는 그것만 보고 그 이후로는 이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게 참 이제 문제인데, 이제 배영준 최고위원님의 소식도 의하면은 이 친강이란 게 그렇게 뛰어난 인재는 아닌데 어떻게 지 마누라가 시진핑 마누라하고 좀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거로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출세 가도를 달린 그런 인물인데, 일단 주요 인물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죠. 일단 외교부장을 한 정도니까 영어도 꽤 하고 나름대로 어떤 그 전문가적인 어떤 식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제 브릴리언트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일단은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돌아가든 간에 시진핑으로서는 엄청난 타격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완전 통제사이기 때문에 이제 전말을 알 수는 없으나
아마 진강의 어떤 외교부장의 이런 몰락, 그 다음에 숙청, 이거로 인해서 아마 그 내부에 시진핑의 권력 구조가 와해되기를 바라는 반대 세력으로서는 상당한 호재가 발굴이 된 거다. 그렇게 내다보는 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진핑의 공산당 정권이 조만간 곧 몰락할 거냐, 그렇게 판단하기 좀 어렵죠. 지금 전쟁을 하고 저렇게 위태롭게 정권을 이어가는 푸틴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내년 3월달 대선 대통령으로 다시 재임할 수 있다는 그런 관측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섣불리 판단이 좀 힘든 상황입니다. 자, 근데 중국의 이 문제,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이 친강보다 어찌 보면 더 이제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군 수뇌부의 대대적 숙청인데요. 그 중에 사실은 5월 한 초든가요? 5월 하순이든가요? 그때부터 솔솔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중국의 로켓군이라고 있습니다. 핵미사일을 담당하는 로켓군, 그걸 갖다 독립된 이제 병종으로, 군으로 이제 승격시킨 그런 부대인데, 거기에 사령관이 이제 체포가 되고 부사령관이 자살까지 하는 이런 사태가 지금 와서 이제 다시 한번 세상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에 로켓군 사령관 리위차오 상장인데 이건 대장 밑에 서열입니다. 대장과 중장 그 사이는 상장인데 이 사람이 체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켓군 부사령관 우거화 중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자살을 했다. 근데 물론 중국 당국에서는 자살이 아니고 사고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자택에서 목을 매달아 죽었다, 자살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숱하게 잡혀간 놈들은 셀 수가 없을 정도인데, 근데 문제는 이 로켓군이라는 게 육군이 아닌데 이런 부대가 과연 쿠데타 같은 걸 일으킬 수 있을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꽤 이제 오래 전부터 4월 달부터 문제가 되었었고 5월 하순에 보도가 되고 이런 게 꽤 오래된 이제 그 연역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왜 지금 최근에 이게 다시 불거졌는가 하는 거는 도저히 인공위성 가지고는 확인이 불가능한 중국 로켓군의 상황, 구조, 편제 이런 것에 대한 초 1급의 정보들이 미국에 넘어가 가지고 그게 이제 언론에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칵 뒤집어진 거죠. 이런 고급 정보를 갖다가 적국인 미국한테 흘려보낼 정도로 이렇게 보안 상태가 취약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 중국이 이제 화들짝 놀란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면 이제 미국이 이런 때를 맞춰서 이런 정보를 갖다가 흘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진핑의 와해, 시진핑이 일단 타격을, 그래도 지금 현재로서는 이걸 그냥 어퍼컷이라 보기보다는 그냥 잽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아마 로켓군 단독으로 쿠데타를 일으킨다든가 하는 건 불가능한데 아마 이거를 여러 가지 이제 부정부패 비리라든가 이런 게 연루된 게 아닌가, 아마 그런 식으로도 지금 판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 완전히 중국 군 수뇌부의 숙청권이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전모가 드러나기 힘들 겁니다. 이 체제가 붕괴되고 난 다음에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섣부른 판단은 문제입니다만 여하간 이제 외교부라든가 군부라든가 이런 핵심 부처에서 이런 여러 가지 스캔들, 그 다음에 굉장히 불가사의한 어떤 숙청, 배경, 이런 게 이제 서서히 알려지게 되면서 이것도 현재 아주 공고하게 보이는 시진핑 정권의 몰락을 자초하는 그런 하나의 요인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7월 27일 종전 그걸 전후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쇼이구 국방장관의 북한 방문, 이건 따로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중국 애들은 그 6.25 사변에 참가한 걸 갖다가 항미 원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미국에 대항하고 조선, 북조선을 도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에도 대대적으로 행사를 한 모양입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거는 국민학교밖에 안 돼보는 애들을 갖다가 무슨 이제 빨간 스카프 이렇게 달고 옛날에 무슨 그 저기대 비슷하게 그렇게 옷을 입혀가지고 군가를 부르게 하는, 이게 지금 중국의 실상입니다. BTS를 좋아하고 팬클럽이 있는 것도 중국입니다만 또 과거에 나치나 무슨 스탈린 시대 때는 하는 그런 애들 불러가지고 군복 비슷한 거 입혀서 유니폼 입혀서 이제 군가를 부르게 하는 이런 게 지금 현재 중국인데, 특별히 지금 미국과 어떤 그 경쟁의 각을 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기념일은 대대적으로 선전하겠죠. 여기 이제 이 중국이 얼마나 한심한 나라라는 걸 갖다가 여러 가지 사례를 들면 끝도 없겠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기가 찬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중국에 이제 유명 대학들 있죠. 북경대학이라든가 칭화대학이라든가 그건 아마 별개인 것 같은데 아마 일부 대학들을 이제 하나로 묶어가지고 입시를 갖다 공동으로 치는 그런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학이 우리하고는 이제 시험 전형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중국 교육제도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뉴스에 뜬 바에 따르면은 수개 대학을 묶어서 공동 시험을 출제를 했다. 그런데 그 시험 문제 하나 중에 시진핑이 직접 냈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냈냐면은 시진핑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겁니다. 꽃이 한 송이가 피게 되면은 그거는 그 사회와 국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나 100송이의 꽃이 피게 되면은 그것은 그 꽃이 한 송이 핀 거에 100개 곱하기 100이 아니고 그보다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낸다. 이런 맥락에 대해서 논하라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다 이겁니다. 근데 만약에 답변을 쓰는 학생이 야 100송이 언제 피우냐 한 송이라도 빨리 피워야지 요딴 식으로 썼다가는 이제 시험이 안 되겠 합격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시험 문제를 내는 게 북한도 아니고 중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김정일이도 이런 시험 문제 중고등학교 또는 대학 입시에 내는가는 모르겠으나 아마 이게 지금 중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편협한 제 사견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중국으로 대변되는 아시아 동방 사회는 절대 서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서로 GDP 규모가 미국을 앞선다 하더라도 전 세계 사람들이 영어를 버리고 중국어를 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미국의 헐리우드보다 더 재미난 영화를 만들 재주도 없고 애니메이션이라든가 그런 어떤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서구 사회를 갖다가 능가할 만한 그런 재미난 어떤 구성 요소를 얘들이 만들어낸다는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게 과연 이제 문명 국가라고 할 수 있는가? 과연 인류가 문명 사회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이런 걸 아마 다시 한번 새삼 되새겨보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얘들이 얼마나 이제 거짓말을 많이 하면요. 항미 원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번에 다시 아마 그게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또 드러났었는데 장진호 전투를 갖다가 대단히 이제 부각시키는 그래서 얼마 전에 장진호 전투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갖다가 어떤 배급 업체가 한국에 수입하려다 난리가 났었죠. 물론 상영은 안 됐습니다만 그 장진호 전투는 사실은 유엔군 한국과 미군이 상당히 이제 고충을 겪었던 그런 퇴각전의 하나였습니다. 한국군이 유엔군 합해서 한 3만 명, 그 다음에 그걸 추격하는 중공 군대가 한 12만 명, 막 그 정도였죠. 4배 많은 병력이 한국군과 미군을 추격하는데, 결국 그 쌍방의 공방에서 피해는 월등히 이제 중공군이 많이 나왔습니다. 무려 4만 8천 명의 사상자가 생겼고, 한국과 미군 같은 경우에는 17,000명 정도. 그래서 죽은 전사자는 사실 한국과 미군은 1,000명밖에 되지 않는데, 중공군 같은 경우에는 10,000명 이상이 됐을 겁니다. 딱 죽은 사람만. 근데 그게 동상자라든가 부상이라든가 그걸 다 합하면 이제 사상자는 48,000이 넘는다는 얘기죠. 그 중에서 중공군 전사자는 10,000명이 넘는다. 그러니까 거의 교환 비율은 10대 1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제 이겼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이제 장진호 전투에서 어떤 전략적 요충지를 따내면서 거기서 미군과 한국군을 몰아냈다는 건 사실은 군사적 전과로 치부할 수도 있겠으나 어마어마한 이런 인구가 죽었다는 데에서는 이제 한마디 반성의 여지도 없다는 거죠. 미군 같은 경우에는 이기고도 만약 그게 우군의 어마어마한 살상을 초래했다면은 군 수뇌부가 그게 군법 회의에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만 중국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중국 경제 관련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새삼 알려드리고자 하는데 이 우리 주변에 나이 많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최근에 통계에 하면은 중국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고 있는 건 오히려 20, 30대가 더 많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좀 희한한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중국의 한자를 계속 써왔던 옛날 구닥다리 세대들 70대 이상의 80대, 90대 된 이 사람들은 한국 전쟁을 겪고도 중국을 여전히 대국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DNA적 속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자를 쓰고이라도 보면 이게 중국이라는 게 예전에 우리를 갖다가 어떤 의식적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억누른 듯한 그런 어떤 자가적으로 이제 자기 스스로 남이 시킨 것도 아닌데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자기의 어떤 의식을 구속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망한다, 지금 중국이 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현재 제가 방송을 하는 오늘 현재 한국의 제1 수출 국가는 미국입니다. 더 이상 중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국의 거의 20% 이상 정도 이제 팔아제꼈었죠. 그러다가 지금 현재는 미국이 제1위 수출 국가로 나섰습니다. 좀 반대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삼성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2014년에서 그 다음으로 한 몇 년 동안의 통계를 쭉 살펴보면은 거의 중국 시장에서 한 30% 정도를 섞어냈다가 지금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1%도 안 됩니다. 그냥 삼성 메모리 반도체라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 기업들이 서서히 따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여전히 중국에 대해서 미련을 갖고 있다는 데 대해서 이미 서구 사회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웃기는 거는 지금 정부가 분명히 군사 동맹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중국과 전쟁할 때는 도우지 않겠다는 걸 갖다 암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미국과 일본 스스로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쟤들은 한미일 삼각 동맹을 할 수가 없다. 왜? 쌍방에 든 군사 동맹이라는 거는 만약에 우리가 북한의 침략을 받았을 때 미군이 우리를 자동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면은 미국이 중국과 싸울 경우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중국과의 전쟁에 개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안 하겠다고 선언 비슷하게 한 게 여러 가지 문건이나 녹취록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걸 봐서는 미국이 영원히 우리의 우방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미국이 서서히 자각하기 시작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가 강한 커미트먼트를 갖다가 인식시키지 못한다 그러면은 트럼프 같은 놈들이 등장했을 때 그렇게 되면 지금의 어떤 안보구조, 군사동맹 이런 것 자체 근저까지 훼손시키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급망 재편의 문제는 지금 현재 예상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되게 지금 서구에서 한국 경제 구조를 갖다 좀 우울하게 바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한국 경제가 중국에 종속돼 있었다. 그래서 중국이 망하니까 한국 역시 따라서 더 많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 시각 현재 한국은 더 이상 세계 10대 무역 국가가 아닙니다. GDP 규모상 13위로 떨어졌습니다. 왜 이런 거 아니? 중국 경제에 너무 의존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10위였다가 지금 13위 상계단 밑으로 떨어졌는데, 그럼 분명히 우리를 누르고 올랐었던 나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나라는 뭐냐? 우리보다는 중국에 덜 의존적이었다는 거죠. 독일 경제가 지금 죽을 쓰고 있는데, 독일 경제 내부에서 아마 자성론이 나왔습니다. 그간에 우리가 파이프관을 통해서 너무나 싼 러시아의 에너지에 도취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 경제구조 자체가 수십 년간 너무나 왜곡되어 있었고, 그게 공급망 재편에 따라서 러시아의 가스가 싼 가스가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독일 경제가 요동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 국가의 어떤 자원이나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무역 시장이라든가 그런 데에 대해서 너무 의존하게 되면 이런 위기가 발생했을 때 헤어나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일본이 세계 경제를 주도하던 일본이 이제 몰락의 길을 걸었을 때 그때 한국과 대만이 뒤를 이어서 승기를 이어갔죠. 일본이 갖고 있던 그 역할을 대체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중국이 몰락하고 있는 이 과정에서 한국이 그걸 대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멕시코나 인도를 이야기하지 한국이 그 시장을 대체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예언자들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간에 우리가 중국 경제에 종속돼 있었던가 한 걸 갖다 여실히 증명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일부 삼성이다 제가 아는 삼성의 일부 이제 조금 머리가 돌아간다는 사람들은 어차피 미국이 중국을 억누를 거고 공급망 재편은 점점점 가속화될 건데, 이 경우에는 차라리 중국 시장에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면은 어차피 중국 역시 자기들의 메모리 반도체 같은 걸 다른 나라로 수출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중국 시장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중국이 침범하지 못하는, 중국이 확장시키지 못하는 다른 시장을 삼성이 석권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빨리 발을 빼야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지금 삼성이나 SK는 아직까지 그런 궁극의 결정을 내리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얘들도 별로 배운 거 없는 일반 대중들하고 속성이 똑같다는 거죠.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 그러니까 물이 요까지 차가지고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을 정도까지 올라가야 그때서야 겨우 정신 차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 붙들고 있다는 일단 망합니다. 그건 여실히 지금 증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간에 한 지난 3년 전만,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대표님 혼자 고독하게 중국 망한다라고 외쳤습니다만, 지금은 막상 이런 사태가 나니까 오히려 우리를 주목한 사람은 별로 없죠. 세상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주목을 받고 더 이상 각광을 받고 하는 것보다 일단 나라 경제가 살아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는 중국으로부터 도피하는 길, 그 다음에 중국이 아닌 다른 대체 시장을 찾는 게 그게 가장 더 시급한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송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월세 30 코인 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 브랜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
돌아보지 마 특히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빨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